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네 분 모셨습니다. 네, 최영희 시사평론가, 하재근 문화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채널A 김의태 사회부 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치권 소식은 조금 뒤에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 먼저 오늘의 가장 뜨거운 인물들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인물 보시죠. 자, 누군가 하실 수도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 인물은 정상수 씨입니다. 예, 정상수 씨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힙합 경연 프로그램에 나와서 굉장히 유명해진 래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특수폭행에 연루가 됐습니다. 네, 김의태 차장. 네. 저희가 영상을 좀 보면서 설명을 나눠볼 텐데,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래퍼 정상수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마주오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네, 지금 차가 한 대 저렇게 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SUV 차량인데요. 이 SUV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는데 어제 오전 2시 40분쯤 이 서울 관악구 한 쇼핑몰 주변 골목에서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마주오던 SUV 차량을 정면에서 들이받는 혐의를 받고 있고요. 정상수 씨는 출동한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모습입니다. 예, 정상수 씨는 이 음주운전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자, 음주운전도 모자라서 지금 보면 차가 경차 같은데 앞으로 와서 지금 화면에서 쿵 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도 모자라서 앞에 오는 차들을 정면으로 받은 거예요. 물론 충격은 크지 않아서 상대방에 오는 자동차 운전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만 분명히 누가 봐도 보복 운전처럼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골목길에서 두 차가 딱 마주해서 만나면 네. 상식적으로 서로 이제 알아서 피해줘야 예, 되는 거죠. 누군가 예. 한쪽이 좀 피해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다 이루어지는데 저 상황 같은 경우에는 두 운전자가 옛날에 왜 그 이유 없는 반항 이런 데서 보면 운전자 그 청소년들이 치킨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예. 서로 마주보고 달리다가 누가 먼저 피하나 보자 그런 거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한 일부 그 청소년 그 좀 이렇게 일탈 청소년 같은 행동을 다 큰 어른들이 한 것으로 보이고 문제는 지금 이 정상수 씨가 이 중년층한테 유명한 가수는 아닌데 청소년들한테는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즘에 힙합 래퍼 말빠르게 하는 그렇죠. 노래. 랩을 잘하면 청소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힙합 프로그램에 그 연속해서 지금 몇 년 동안 출연하고 있는 나름 힙합 스타고 그리고 정상수 씨 외조부가 동구밭 화수원길 이 노래를 작사한 세상에 네. 박화목 시인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집안 배경도 좋고 네. 정상수 씨도 그 국악과를 나와서 음악적인 예. 조예도 깊고 청소년들한테 영향도 많이 미치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가 됐으니까 이제 충격을 주는 거죠. 네. 아까 그 CCTV를 보면 명백하게 이게 보여요. 이 정상수 씨가 역주행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쪽에서 먼저 빼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도 하고 사실은 차량 사고는 보통 과실에 의한 건데 이거는 고의 사고죠. 그렇죠. 그래서 재질이 좋지 않다라고 볼 것이고 네. 역주행을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남의 차량을 파손하면서 사고까지 일으킨 데다가 음주운전까지 했기 때문에 사실은 아마 판사님이 가볍지 않게 볼 그 여지가 굉장히 높고요. 책임 부분에 있어서도 본인 책임이 굉장히 많이 인정이 될 겁니다. 사실은 길이 좁으면 한 차가 옆으로 비키고 한 차가 지나가거나 아니면 그 상황이 안 되면 내려서 상황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냥 차량은 흉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차량으로 들이밀었다. 다행히 사람이 안 다쳐서 정말 다행이지만 네. 큰 사고였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정상수 씨가 뭐 사고를 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그게 문제예요. 예. 정상수 씨가 지금 실시간 검색어에 높이 올라 있는데 이전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줬습니다. 2번의 폭행건에 연루가 됐는데 자 우선 뭐 지난 4월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4월에는 술을 먹다가 난동을 부리게 돼요. 옆 테이블에 손님들하고 시비가 붙으면서 네, 화면에 나갑니다. 폭행 사고를 예. 가는데 저게 CCTV에 찍힌 게 그대로 나왔어요. 경찰이 출동해서 자 제압을 하는데 경찰에게까지 저항을 합니다. 예. 반항을 해서 경찰이 결국은 테이저건으로 쏴서 제압을 하고 체포해 가는 장면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쇼미더머니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여러 시즌에 출연을 해서 정말 저희 아이들도 좋아해요. 근데 이제 래퍼 하면 이렇게 굉장히 세 보이는 모습으로 나오지 예.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찌 보면 이미지의 연출인데
실제로 삶 자체가 뭐 난동 부리고 폭행하고 심지어 공권력에도 대항을 하고 테이저건을 맞고 이게 CCTV로 그대로 유출되다 보니까 이때 이미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됐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음주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까 이게 한 건이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저 고의 충돌 사고 나기 전 7월 5일에 또 음주 폭행 시비가 또 있었습니다. 아, 이달 5일에요? 이달 5일입니다. 이거 몇 얼마 번째예요? 되지 않았죠. 몇 번째. 근데도 전혀 문제 없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한 세 번 정도면 네. 감옥에 가지 않았을까라는 한 생각이 세 번. 드는데 그렇지도 않네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게요.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왜 처벌이 이 미진했나. 근데 7월 5일에 폭행 사건은 뭐 당연히 불구속인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운전을 또 한 건데 지금 진행 중인 사안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4월에 한번 대중적으로 유명세를 탔다가 이미지를 완전히 망쳤고 예. 근데 이게 습관, 아마 이 술버릇과 또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고의 이 충돌 사고가 음주까지 겹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음주 상태에서 계속 사고가 일어나요. 이건 상습적이라고 봐야 될 텐데 7월 초에 사고 이후에 지금 한 달이 채 안 됐습니다. 이제 보름 정도 됐는데 좀 자포자기 상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인과 주고받은 이제 메신저가 공개된 것도 있는데 예, 카톡 메시지요.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더라. 아, 이게 반성의 문제입니다. 여지가 없더라. 예.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지금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인과 과거 이 폭행에 연루됐을 때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 문자 메시지인데요. 네. 보시면 내용이 한잔 하고 있는데 쳐다본다. 그래서 그랬다. 이러면서 도망가더라. 기분 좋게 소주 한잔 하러 온 건데 라고 하면서 자신이 좀 억울하다. 네. 쳐다봐서 그런 건데 라고 하니까 이 답을 하는 동생인 것 같아요. 형이라고 부른 걸 보면 언론 풀러나십시오. 이런 식으로 답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힙합에 스웨그라는 문화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고 그리고 힙합을 한다, 랩을 한다 하면 뭔가 기존 사회 질서에서 일탈하는 걸 그걸 자기의 자랑으로 생각하고 공권력에 저항하는 것도 자기가 무슨 투사나 된 듯이 이렇게 하는 그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을 대중문화 속의 이미지만 그렇게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만 실제로까지 이렇게 썼다는 것은 더 황당한 것이고 네. 자칫 이게 청소년들이 나도 이런 스웨그를 가져야지 하고 그러니까요. 본받게 될까 봐 네.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네. 지금 이분은 술을 마셨을 때 분노 조절 장애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기가 뻔히 그걸 알 텐데도 왜 자꾸 술을 마실까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아니, 사실 이렇게 사고를 치면 보통 방송인들 자숙한다고 그렇죠. 뭐 몇 년씩 이렇게 방송이 나오지 않는데 네. 계속해서 출연을 한다면 학생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방송사들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인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인물은 바로 한류 스타 송중기 씨와 가수 김흥국 씨입니다. 활동 분야도 다르고 나이대도 다른 두 사람. 도대체 왜 같이 저희가 묶었을까요? 의외로 인맥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가수 김흥국 씨가 이 송중기 씨 결혼식에 참석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도대체 어떤 인연으로 참석을 하게 된 겁니까? 네, 뭐 김은국 씨가 뭐 연예계에서는 인맥이 넓은 이 인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송중기 씨하고 어떻게 이제 인맥이 있냐 봤더니 송중기 씨 아버지하고 좀 친하다고 하고요. 아, 그래요? 실제로 이제 아버지 때군요, 그러니까. 뭐 이제 결혼할 예정인데 결혼식에도 초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결혼식에 초청받을 정도면 굉장히 가까운 사이 아닙니까? 특히 이제 워낙 세기의 결혼식이 송중기 씨와 송혜 결혼식이 될 거기 때문에 예. 정말 가까운 지인들만 초청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 김은국 씨가 초청을 받았다. 예. 정말 가까운 거구나. 김은국 씨가 거의 지금 영순위로 초청을 받은 거 아마 결혼식에 그 세부적인 그런 일정도 아직 다 안 잡히지 나왔는데. 않았을 예. 텐데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송중기 씨 아버지하고 상당한 친분이 있다는 거고 아버지 하객이니까 당연히 네. 올 수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그 한류 스타 부모님 모임, 네. 이 김은국 씨는 부모님은 아니지만 어떻게 그 모임을 함께 하면서 이제 송중기 씨 아버지하고 운동도 같이 하고 평소에 연락도 주고받고 그런 사이가 됐다고 하는데 아버지를 통해서 송중기 씨가 군대에서 휴가 나왔을 때 술자리도 또 같이 하고 그 자리에서 송중기 씨가 김은국 씨랑 술자리를 하니까 영광이라고 하면서 정신을 잃을 때까지 또 술을 마셔가지고 송중기 씨 아버지가 없고 집에 들어갔다 그런 이야기까지 하는 것을 보면 네. 상당히 집안 차원에서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인맥이 아주 넓으신 것 같지가 않아요, 김은국 씨가. 왜냐하면 지난번에 참석했던 결혼식이
수많은 연예인이 매년 결혼하지만 안재욱 씨 결혼식이 마지막 참석한 결혼식이었다. 네. 근데 안재욱 씨 결혼식이 왜 화제가 됐냐면 그 이후에 조세호 씨 개그맨한테 너 안재욱 결혼식 왜 안 왔어? 그래서 이 프로 불참러라는 이름을 달면서 조세호 씨가 떴거든요. 그랬죠. 네. 맞아요. 느닷없이 물어봐 준 것에 대해서 조세호 씨가 너무너무 김은국 씨한테 고마워합니다. 그때 그 이후에 처음 가게 된 결혼식이 바로 송중기, 송혜교 씨 결혼식이라는 건데 그래서 조세호 씨가 물어본 거예요. 송중기 결혼식 가시죠? 아버님하고 친분이 있으시죠? 아, 맞아. 그 아버지가 초대해서 나 영순이로 가는 거야. 뭐 이런 이제 자랑을 하다가 이게 유명해진 건데 조세호 씨가 갈지가 전 더 궁금합니다. 네. 초청을 받아야 갈 텐데 네. 초청장을 받을 수가 있을지 정말 세계에 관심이 될 것 같고 송중기 씨 아버지가 요새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송중기 씨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 집이 굉장히 화제입니다. 네, 보실까요? 네, 저 집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송중기 씨 입간판이 정말 여러 개가 세워져 있어요. 저는 저걸 보면서 아, 송중기 씨 팬 집인가 보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모았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저렇게 꾸며놓은 집이라고요. 실제로 송중기 씨도 어렸을 때 살았던 본가랍니다. 송중기 씨 아버님이 지금도 소유를 가지고 있고 살고 계시고 조부모부터 이제 그 집에 살았다고 합니다. 대전의 좀 외곽 마을이라서 한 20층 정도 사는 작은 마을이라고 해요. 근데 워낙에 한류 스타고 송중기 팬들이 굉장히 많이 오니까 내가 팬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선물도 보내주고 포스터도 보내주고 하니까 이런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송중기 박물관처럼 정말 갖가지 영화에 출연한 포스터, 기념물, 사진, 선물 이런 것들을 배치하고 저기 대문도 아예 열어놨다고 네, 하던데. 팬들이 오면 사진도 찍을 수 있게. 그러니까 사실은 팬들을 위한 팬심 서비스를 아버님이 대신하고 있는 건데 팬들 입장에서는 지금도 송중기 씨가 휴가 때 종종 들러서 휴가처럼 와서 쉬고 간다고 합니다. 아마도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 여행지 같은 어떤 팬심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기 한번 가본 관람객들은 어떤 심경일까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등산 왔다가 송중기 씨 집을 잘 해놨다고 해갖고 거기 한번 들려봤어요. 근데 너무 잘 해놨더라고요. 주위에도 그냥 다 사진으로 이렇게 해놓고 멋있더라고요. 많은 분들 와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송중기 씨 집안이 우뚝 쓴 것뿐만 아니라 동네가 아주 그냥 경제가 활성화되겠네요. 저희 전원주택이에요. 지금은 대전시로 편입이 됐는데 예전에는 대전시 외곽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전시 동구 쪽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송중기 씨 집안이 4대째 살아온 곳이고 송중기 씨가 태어나서 5살 때까지 살다가 교육 문제 때문에 이제 대전 시내로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뭐 생각 안 하고 갔다가 여긴 뭐야? 송중기 박물관이야? 그리고 들어가 봤는데 너무 재밌으니까 지금은 오가던 등산객이 인터뷰를 한 거고요. 송중기 씨 아버지 송영각 씨의 이제 이 이야기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한류 팬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해요. 좀 놀랐는데 유럽에서도 스위스에서도 오고 호주에서도 오고 그래서 오히려 이 송중기 씨 아버님이 상당히 놀랐다. 전 세계에 이렇게 우리 중기 팬이 있는지 몰랐다라고 너무너무 감사하는데 늑대소년이라는 영화 때부터 팬들이 슬슬 모이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군함도라는 영화가 이번에 오늘 개봉하니까 시사회 한동합니다. 일주일 후에 이제 극장 개봉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군함도 포스터도 있고 그러네요. 장면들도 있네요. 네. 실제로 대전시에서 관광 코스를 개발 계획 중이라고 하고 심지어 아버님이 운영하는 세차장이 있는데 거기까지 팬들이 와서 아버님이 세차장을 하세요. 네, 거기까지 와서 사진 찍고 간다고 해서 대전시 입장에서는 사실은 대전시를 살리는 좋은 관광 기획 상품이 될 수 있다라고 아버지 생각을 세차장 해서 앞에서 한 커트 찍었는데 뭐 사진이 예술이네. 오토바이에 앉아 있는데도 영상이 끝내주네요. 네, 이런 것들이 실제로 테마 관광이 되면 정말 한류를 좋아하시는 세계적인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대전시에 많은 경제적 효과를 주지 않을까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인터뷰를 제가 보니까요. 네. 태양의 후예를 찍은 촬영장이 여기서 멀지 않대요. 아. 그래서 이제 드라마 촬영을 하고 밤에 쉬러 여기 와서 같이 자고 가고 하는데 진구 씨도 같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자고 가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송혜교 씨도 와서 묵고 갔다 이런 얘기 하는데 여배우는 송혜교 씨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당연하죠. 송혜교 씨만 왔다 갔다. 이미 낙점을 하셨던 거가 아닌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참 하나는 이 아버님이 일전에 송혜교 씨와의 결혼을 처음에는 좀 맞듣지 않게 여겼던 것으로 오보가 나갔었어요. 아니 지금 조금 네. 전에 저희 스텝에 정말 보세요. 송혜교, 진구, 김지원 씨도 여자잖아요. 그러네요. 여자도 그러네요. 주무시고 갔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태양의 후예 촬영할 때 같이 촬영했던 동료 배우들이 팀들. 단체로 왔다는 아, 거고 예. 그것하고 별개로 송중기 씨하고 송혜교 씨, 그러니까 송혜교 씨 혼자 와가지고 아. 집을 한번 둘러보고 갔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맥락이 그렇게 그렇군요. 호젓하게 온 곳은 송혜교 씨 말고는 뭐 알겠습니다. 다른 사람 없었다. 뭐 그런 거고 자막에서 그 빼줄 방금 거예요. 나왔던 그 새 차장 같은 경우는 송중기 씨가 탤런트가 된 다음에도 새 차장에 나타나서 얼굴도 안 가리고 아버지 세차하는 일을 도왔다고 해서 정말 바른 청년이다. 네. 이렇게 또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 집에 저렇게 송중기 씨 입간판과 사진이 걸려 있지만 이제 송혜교 씨랑 결혼하면 송혜교 씨 입간판까지 아마 걸리지 않을까. 그러네요. 그러긴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이 송중기 씨 본가 모습을 보니까 이게 대전이잖아요. 그런데 이 송중기 씨가 대전이다 보니까 이 한화 이글스의 열렬 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구도 했다고 하던데 혹시 보셨나요? 네, 송중기 씨 오늘 영화 시사회에 나온다고 하는데 피앙새인 송혜교 씨는 해외에 있어서 나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늘 그 시사회에서 송혜교 씨를 상대로 어떤 얘기를 할지는 내일 이슈투데이 시간에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인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인물입니다. 바로 연예계에서 절친으로 유명한 가수 이지혜 씨와 탤런트 최정환 씨입니다. 네, 1,000만 원을 쾌척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1,000만 원을 쾌척했다는 거는 빌려줬다는 게 아니고 지금 줬다는 거죠. 그래서 준 건지 뭐 빌려준 건지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그러니까 이지혜 씨가 옛날에 샵이라고 네. 굉장히 유명한 걸그룹? 걸그룹 혼성 아이돌 그룹 멤버로 젊었을 때 굉장히 잘 나갔었죠. 핫했죠. 그래서 20대 때는 나는 돈 뭐 아쉬운 줄 모르고 살았고 막 쓰고 다녔다. 어디 가서 가격표 안 받고 26살인가에 강남에 집도 사고 아. 굉장히 잘 나갔었는데 연예인들이 이게 삶의 궤적이라는 게 굉장히 심한데 나중에 이제 그 한 30대 정도 가까이 돼서는 연예계 생활이 안 좋아지면서 돈 다 날리고 집도 날리고 그래서 이제 자가였던 게 반전세로 넘어가고 너무 생활이 어려워져서 나중에는 하루하루 그 생활비를 걱정할 때가 됐는데 그래도 과거에 스타였으니까 누구한테 돈 빌려달라는 말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 있던 그 차에 최정환 씨가 그걸 딱 알고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이렇게 줬다는 거죠. 네. 그 어려울 때 그 돈을 받아서 그걸로 생활비로 썼다라고 하는 것을 최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원형 탈모도 오고 불안장애까지 있었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때 친구가 1,000만 원을 딱 보태주니 얼마나 큰 힘이 됐을지 상상도 안 가는데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최정환이랑 너무 친한데 내 옷 중에 40% 이상이 최정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다. 그러니까 사실 최정환 씨가 마음도 따뜻하고 친구 간의 의리도 잘 지키고 들이 좀 우정이 깊으니까 사실 친한 사람들끼리 옷을 같이 입고 빌려주고 그 선물로 주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지혜 씨가 이게 너무 고마웠던 나머지 방송에서도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옷을 서로 주고받으려면 뭐 친하기도 해야 되지만 사이즈도 맞아야 돼요. 아주 중요한 걸 얘기해 주시네요. 그런데 이거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네. 정말 내가 한땐 잘 나갔지만 이제 궁하고 힘들 때 정말 입을 떼서 나 생활이 힘들어 이런 얘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절친한테만 얘기를 하는 건데 절친들은 또 우리나라 문화 중에 가까운 사람끼리 돈 거래하지 마라. 그런 게 있죠. 의상한다. 예, 맞아요. 이런 게 있어요. 또 가족끼리 보증 쓰지 마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데 최정환 씨가 그날은 이야기를 듣고 나 너무너무 힘들어 이 얘기를 듣고 다음날 아침에 1,000만 원을 입금했더랍니다. 쏴줬다는. 그랬을 때 이 어떤 고마움 이거는 정말 잊지 못해요. 예. 평생. 나중에 다시 잘 되더라도 지금 이지혜 씨 예능으로 다시 잘 되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때의 기억은 정말 내 사람을 이제 찾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1,000만 원을 그냥 빌려준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뭐 나중에 잘 되면 갚으라는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지혜 씨는 평생 은인으로 생각할 것 같고요. 우리가 뭐 의리하면 남자들만 있는 거 하는데 의리녀, 의리의리한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림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최정환 씨는 저렇게 1,000만 원을 이지혜 씨한테 빌려줬고 김숙 씨는 문세윤 씨에게 500만 원. 근데 저게 더 사실은 짠한 게 있습니다. 문세윤 씨가 아이 출산 이후에 생활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든 나머지 우리 사실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 돌반지는 안 건드리는데 그렇죠. 아이 돌반지를 팔려고 마음속으로 듣고 결심하고 나오는 그 찰나에 김숙 씨가 그걸 듣고 금값 똥값이다. 내가 그 500만 원 줄 테니까 팔지 말라.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급전을 빌려주게 됐고 본인이 그걸 받고 나서 정말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속상하고 아이 돌반지까지 팔려고 하는데 이 어려울 때 김숙 씨가 아무런 조건 없이 바로 500만 원을 빌려주니까 아마 굉장히 고마운 은희로 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저렇게 돈을 빌려주는 거는 거의 빌려주는 거에 은혜가 더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게 고마우면 아 내가 반드시 이 돈 갚아야 되겠다. 열심히 살아야겠다. 못 갚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또 나중에는 또 갚을 때 이자까지 쳐서 주면 예. 얼마나 또 보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갚지 않았을까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남희석 씨, 개그맨 남희석 씨가 이 관련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당장 1,000만 원을 빌려야 한다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김숙입니다. 역시 김숙이 요즘 좀 입금 상태가 괜찮거든요. 김숙 씨. 김숙은 얼마까지 빌려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빌려줄 것 같습니다. 김숙 씨 말고 네. 앞으로 함께하고 싶은 연예인, 여자분이 있다면?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두 분 뭐 가상 커플로도 요즘에 그렇죠.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잘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마지막에 그 그림으로 보여드렸던 인물 중에 1억을 빌려주는 사람이 박나래 있습니다. 씨. 야, 1억은 진짜 이건 집을 팔아도 아니,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박나래 씨가 지금 통은 제일 커 보이잖아요. 네. 액수가 크잖아요. 이게 전세금이니까 전세금은 보증금이기 때문에 넣었다가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안전한 돈이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양세형, 양세찬 개그맨 형제예요. 아, 요즘 네. 아주 핫하게 잘 나가는 이제 사람들인데 양세찬 동생입니다. 전세금이 모자르다 그랬더니 2억 원을 빌려줄게. 근데 이게 개그계뿐 아니라 방송계에서 유명한 게 박나래 씨가 양세찬 씨에게 흑심이 있다. 이거 굉장히 이제 재미있게 아, 예. 또 이렇게 알려져 있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형인 양세형 씨가 너 2억 받으면 큰일 나. 박나래랑 결혼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발목 잡히지 마. 그래서 양세찬 씨가 금액을 줄여서 1억만 쓸게 하고 갚기로 한 날이 오기 전에 네. 2달 전에 부랴부랴 갚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이 두 형제와 그 박나래 씨의 관계를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서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인데 이 전세보증금이라고 해도 1억이나 2억 돈이 일단 있어야 되지만 누군가 타인에게 그걸 빌려준다는 거 이건 굉장히 큰 신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무이자로 큰 돈을 이렇게 선뜻 내줬는데 이 양세형, 양세찬 두 형제도 굉장히 빨리 돈을 갚고 심지어 명품백도 사줬다고 합니다. 이런 사진을 이자로. 네, 그래서 박나래 씨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인증샷을 올리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네. 바로 저 모습입니다. 지금 이렇게 선물로 명품백을 저게 주는 모습. 빨간색이 명품백이군요. 저는 네. 뭘 주나 했어요. 형제가 백화점에 가서 네. 카드로 절반씩 딱 계산을 해가지고 반반. 백 하나를 사서 선물을 했다고 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개그맨들끼리 웃으면서 저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사실은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그리고 내가 돈이 여유가 있다고 해도 사실 주위 사람들한테 아이, 돈 그럼요. 선뜻 내준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고 예. 특히 요즘에 우리가 한류 연예인 얘기하면서 뭐 재산이 몇백억이라더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개그맨들은 사실은 경제적으로 그보다는 많이 열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저렇게 좀 이렇게 외면하지 않고 챙기는 모습들이 저런 의리 있는 모습이 또 남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훈훈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근데 갑자기 궁금해지긴 하네요. 방송 후에 천앵커님한테 한번 전화드려 보려고요. 얼마까지 가능하냐? 절대 빌려주시면 안 됩니다. 이상합니다. 만약에 진짜 빌려준 다음에 못 받았을 네. 때 이게 분쟁이 되는 경우도 사실 일반 아주 보통 많죠. 생활에 많잖아요. 이런 저분들은 사실은 신뢰를 통해서 실제로 갚았고 근데 못 갚거나 안 갚는 경우가 발생하면 그 친구 사이가 굉장히 적이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 빌려줄 때 차용증을 쓰는데 차용증을 쓰지 않고 그냥 계좌에 돈이 건너간 사실만 있어도 그것만 갖고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구제를 받거나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차용증이 없어도 다른 방법으로 돈 빌려준 게 입증이 되면은 받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막 돈을 숨긴다거나 이러면 또 못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친한 사이인데 그것을 받으려고 소송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고 저 사람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억울해지고 약간 감정적으로 조금 악화가 되니까 원래는 사실 친한 사이에 돈 거래는 안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저 케이스들은 다 훈훈하게 마무리된 그 사례입니다. 네, 네. 저 화면에 보여줬던 분들 의리 또 친구 사이 오랫동안 잘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인물입니다. 네, 다음 인물 바로 인기 MC죠. 신동엽 씨와 강호동 씨입니다.
바로 30억의 몸값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두 사람 워낙 인기가 높아서 몸값이 비쌀 것이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30억 이렇게 산정이 돼서 나왔나 봐요. 뭐 정확하게 이 몸값이 30억이다 이렇게 산정이 된 건 아니고요. 그 SM 엔터 소속의 이제 MC들인데요. 강호동 씨하고 신동엽 씨가 최근에 뭐 통신사하고 전략적 제휴, 투자 제휴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신동엽 씨와 강호동 씨한테 SM 측에서 좀 투자를 받은 것 같아요. 개인으로부터 회사가 돈을 네. 받은 거군요, 투자를. 그렇습니다. 이제 강호동 씨나 이제 신동엽 씨한테 투자를 받았는데, 네. 이 신동엽 씨와 강호동 씨한테 이제 각각 30억씩 받았고요. 이게 이제 전환사채라고 해서 나중에 주식으로 이 전환될 수 있는 이 권리를 가진 이 채권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SM엔터에서 이 강호동 씨와 이 신동엽 씨한테 그렇게 30억씩 이 발행을 해서 받았고, 또 전현무 씨는 12억 원을 받았고요. 또 이수근 같은 개그맨 이수근 씨 같은 경우에는 5억 원을 받아서 한 77억 원 정도 소속 이 MC나 연예인들한테 이렇게 이 돈을 투자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소속된 연예인이 주주가 되는 이제 그런 형국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이제 우선은 이 돈을 그렇게 투자를 받는 거고 나중에 이제 주가가 뭐 오르거나 상장되거나 이랬을 때 이것을 이제 주식으로 전환이 돼서 이 어떻게 보면 이 강호동 씨와 신동엽 씨가 이 SM한테 주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환사채라는 게 이제 지금은 이제 사채하고 주식하고의 이제 중간 단계인 겁니다. 그래서 주식이 올라가면 나중에 주식으로 받고, 만약 주가가 떨어지거나 난 주식 필요 없다라고 하면 나중에 이자로 쳐서 받고, 그래서 이제 전환사채가 되는 거잖아요. 요즘에 저런 경우가 좀 있나 보더라고요. 이렇게 자금 조달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워낙에 이제 연예계에서의 경제적 가치는 사실 30억으로 책정했는데 30억이 더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만, 일단 회사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경제적 가치를 책정해 놓고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회사의 자금도 조달하고, 나중에 이 엔터가 컸을 때 소속 연예인들한테 또 마땅한 어떤 혜택이라든가 경제적 대우를 해주고 이렇게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런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소속 연예인과 회사가 한 몸이 되는 거거든요. 이 소속 연예인도 회사가 잘 되고 주가 가치가 높아야 나의 경제적 가치도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 한 배를 타고 이 엔터 사업의 이제 새로운 강자로 이 회사가 얼마나 성장하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연예인들이 이제 투자를 잘해서 대박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신동엽 씨 옛날에 사업하다가 좀 잘 안 되는 경우도 뭐 있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걱정이 돼가지고 신동엽 씨 말씀하신 대로 기획사 사업하다가 잘 안 됐었고 신동엽 씨가 잘 웃기지도 않고 한동안 슬럼프가 있었는데 사업 때문에 마음에 수심이 있어가지고 그랬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강호동 씨도 그 시기에 소속사에 수십억 원 정도의 지분 투자를 했다가 결과가 별로 안 좋았고, 요번에 또 만약에 30억, 만약에 지분 투자를 전환사채니까 지분으로 전환을 하게 된다면 30억 투자하는 셈이 되는 건데, 혹시 요번에도 결과물이 안 좋으면 그러면 강호동 씨는 소속사 투자 100억 가까이 했다가 다 안 좋게 될 수도 있지. 악담을 하는 건 아닌데. 그런 걱정은 되지만, 요번에는 이제 회사 자체가 좀 이렇게 투기성 있는 회사는 아니고, 좀 워낙에 큰 회사니까 설마 뭐 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왕이면 투자 잘했으니까 팬들의 사랑을 받고 다니는 연예인이 혹시라도 잘 안 되면 팬들의 마음을 어둡게 할 테니까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